딸이라고? 딸이라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이 들고 온 초음파 사진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건강한 아이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의 분노는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순자는 평생 아들만 키우며 살아왔고 아들의 아들을 보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건강하면 뭐해? 딸이면 뭐가 달라져? 순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미영을 노려봤습니다.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임신 소식이 없어 속을 태웠는데 이제 와서 딸이라니요.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집안의 대를 끊을 셈인가 봅니다. 제가 딸을 가진 게 잘못인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잘못이지? 당연히 잘못이야! 순자는 손가락으로 미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였죠. 미영은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딸만 낳을 거면 애초에 시집을 왜 왔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한데 시어머니의 모진 말까지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죠.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무슨 아이? 딸은 아이도 아니야! 순자의 말에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없애버려!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정우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죠. 순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야, 내 마누라가 딸을 베고 있대.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미영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정우의 반응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딸이면 어떻게 하지요? 정우의 말에 순자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아들도 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순자는 미영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이요?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미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이런 버릇없는 것을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자신이 한심했죠. 권리, 이 집 주인이 나야. 내 아들이고 내 집이야. 순자는 미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미영은 비틀거렸지만 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게 옷장을 열어젖히며 미영의 옷들을 바닥에 던져댔습니다. 당장 짐 싸고 꺼져. 오늘 밤부터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미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할 때 정성스럽게 챙겨온 옷들이 이렇게 무참히 던져지는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정우 씨, 뭔가 말씀해 보세요. 미영이 남편을 불렀지만 정우는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결국 정우는 어머니 편을 선택했죠. 미영아, 일단 친정에 가서 생각해보자. 정우의 말에 미영은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는구나 싶었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친정 가서 생각해봐. 딸 낳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혼자 키워. 순자는 미영이 짐을 싸는 동안에도 계속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딸만 낳을 상이더라고.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상이 뭐가 있어요? 아이는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웃기지 마. 하느님이 있으면 왜 아들을 안 줘? 순자의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죠. 우리 딸아, 엄마가 지켜줄게. 미영이 집을 나서는 순간 순자는 마지막으로 못된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문이 닫히자 순자는 후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를 구해야 해. 순자는 벌써부터 새로운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 말이죠. 미영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며느리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혹시 좋은 처녀 없어요? 우리 정우 이혼했거든요. 순자는 미영과 이혼한 이유를 말할 때마다 당당했습니다. 딸만 낳을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소용없어요. 이번엔 확실한 애로 구하려고요. 동네 사람들은 순자의 말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가리는 것도 우스운데 그것 때문에 며느리를 내쫓다니요. 하지만 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행동이 부담스러웠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영과의 결혼 생활도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편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긴 뭐가 급해. 내가 벌써 34이야. 순자는 아들의 나이를 핑계로 더욱 서둘렀습니다. 늦으면 좋은 며느리감을 다른 집에서 다 가져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교회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새로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최은주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최은주입니다. 은주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는 30이 조금 넘어 보였고 외모도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순자가 마음에 들어한 것은 은주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순자는 은주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은주는 대학도 나왔고 회사도 다녔으며 요리도 잘한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말에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혹시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순자가 슬쩍 물어보자 은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은 분 만나면 하고 싶어요. 순자는 속으로 이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은주는 미영과는 정반대의 타입이었거든요. 미영이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다면 은주는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보였어요.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은주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즉시 정우에게 은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좋은 사람 찾아왔어. 정우는 어머니의 성급함이 부담스러웠지만 은주 사진을 보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자. 순자는 아들의 말에 기뻐 날뛰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아들을 낳아줄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훈의 집 문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과 세트를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순자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왜 사왔어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은주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의 바른 모습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거든요.
정우야, 인사해. 정우가 거실로 나오자 은주는 더욱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라고 합니다. 정우도 은주의 단정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은주는 생각보다 더 완벽했어요. 요리는 어머님께 배워서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언젠가는 꼭 아들을 낳고 싶어요.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에 순자는 감동했어요. 은주 씨는 정말 현명하네요. 순자는 은주를 극찬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우도 은주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정우와 대화할 때도 눈을 내리깔고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우 씨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이요. 저도 그런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은주의 대답에 순자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100명이라도 환영이었거든요. 순자는 즉석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정우와 결혼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주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급하신 것 아닌가요? 급하긴 뭐가 급해요? 좋은 건 빨리 정해야죠. 순자의 적극적인 모습에 정우도 부담스러워했지만 은주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정우 씨가 마음에 들어요. 은주의 고백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결혼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자고 할 기세였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은주를 집에 자주 불렀습니다. 은주는 올 때마다 요리를 해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순자는 이런 은주의 모습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났네. 순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은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영과 비교하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며느리를 구했다고 자랑했어요. 한 달 만에 정우와 은주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순자가 워낙 서두른 탓이었죠. 은주는 겉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쉽게 결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들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결혼 준비를 하며 연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안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나자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은주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은주야, 친정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 순자가 물어보자 은주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은주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디 있어? 친구들이랑은 연락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멀어졌어요. 은주는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 하나쯤은 있을 텐데 은주는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은주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주 용무가 있다며 외출했는데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어디가? 잠깐 볼 일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은주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비밀을 숨긴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어요. 미영은 어디를 가든 정확히 말했는데 은주는 정반대였거든요. 어느 날 순자는 은주의 가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남자 사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라 은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주야, 이 사진은 뭐야? 아, 그건 옛날 동료예요. 실수로 안 버린 거예요. 은주의 대답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은주가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순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우야, 은주가 좀 이상하지 않니? 순자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정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은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우는 은주를 감쌌습니다. 은주가 자신에게는 여전히 좋은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순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은주가 전화를 받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우연히 들었는데 은주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언제 만날 수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여보? 순자가 소리치자 은주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방금 여보라고 했잖아.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해봐. 그 남자가 누구야? 은주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순자가 소리치자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왔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에 오라고 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정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이미 은주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다른 남자들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 은주의 가방에는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된 신분증들도 있었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최은주가 진짜 이름도 아니구나.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들켰네요. 은주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줍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났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순자가 다시 소리치자 은주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사기꾼이죠. 뭐? 정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요. 은주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늙은 여자들이 제일 속이기 쉬워요. 아들 며느리 타령만 하면 눈이 뒤집히거든요.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니요. 그럼 결혼도 거짓이었어? 당연하죠. 진짜 혼인신고나 할 줄 알았어요? 은주는 가짜 서류를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완전히 당한 거였죠. 돈은 이미 다 뺐어요. 통장이랑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는 것도 쉬웠고요. 은주의 말에 순자는 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절규했어요. 내 돈이 다 없어졌어.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동안 순자의 정보를 빼내서 돈을 훔쳤던 거예요. 이 도둑년아. 순자가 은주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은주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돈 많이 벌었네요. 은주는 미리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막으려 했지만 은주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순자가 소리쳤지만 은주는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허탈함과 분노뿐이었어요. 엄마 어떡하죠? 정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은 상황이었어요. 은주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밥이라도 드세요. 정우가 죽을 끓여왔지만 순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더 컸어요. 그토록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니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이었습니다. 팔에는 예쁜 여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아, 들어가도 될까요? 미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황스럽고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나와 미영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다니요. 너 여기 왜 왔어?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안고 있던 아기를 정우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싫어하셨던 그 아이예요. 순자는 미영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딸은 딸이야. 맞아요. 딸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최은주라는 사기꾼한테 속으셨다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순자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미영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며느리 자랑하시던 분이 사기꾼한테 당했다고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온 동네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최은주라는 여자가 제 친구거든요. 미영의 말에 순자와 정우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은주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돈 많은 시어머니 하나 낚았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미영아, 너 시어머니 정말 바보였다. 아들 며느리 타령만 하니까 속이기 너무 쉬웠어. 순자는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미영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왔어요. 복수하러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수?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딸 낳는다고 쫓아내시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시고요. 미영은 그동안 받았던 모욕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다 잃고 동네 망신까지 당하셨잖아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요? 저는 어머님이 버린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미영은 비싼 옷과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차린 카페가 대박이 났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순자는 미영의 성공한 모습이 더욱 분했습니다. 자신은 사기꾼한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는데 미영은 오히려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호 씨 딸이기도 해요. 양육비 받으러 왔어요. 미영이 법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양육비 청구서였어요. 월 100만 원씩 주시면 돼요. 정우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의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미영아, 우리 사정이. 사정? 저도 사정 있었는데 누가 들어줬나요? 미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미영이 떠난 후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잃고 체면도 잃고 이제는 양육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미영이 오히려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 어떡하죠? 정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것만 봐도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한 거예요. 순자가 딸을 낳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쫓아냈고 그 후 사기꾼한테 속아 모든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찾아와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딸 낳는다고 며느리 쫓아낸 집이 저기야.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다 날렸다면서? 자업자득이지 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미영을 무시할 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순자를 비난했어요. 정우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직장까지 퍼진 거예요. 정우 씨, 집안일 좀 정리하세요. 상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주가 훔쳐간 돈 때문에 순자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정우의 월급만으로는 집 유지비와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순자는 절규했습니다. 이 집마저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양육비도 낼 수 없고 미영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집을 내놓자 금세 팔렸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순자와 정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순자가 정우에게 화를 냈지만 정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요? 엄마가 미영이를 쫓아낸 거잖아요. 너도 찬성했잖아.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을 수 있었겠어요.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이제는 서로가 짐이 된 상황이었어요. 한편 미영은 자신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순자가 자신에게 했던 일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마쳤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엄마, 맛있어. 딸이 웃으며 말하자 미영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무시했던 딸이 이제는 미영의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몇 달 후 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미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영은 예쁜 옷을 입고 딸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미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잘 지내세요? 미영의 물음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미영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의 욕심과 편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이제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완벽한 며느리를 찾겠다던 꿈은 사기꾼의 함정이었고 결국 순자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